안녕하세요. 세법전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공동사업자를 하겠다, 공동사업자를 그만두겠다 라는 대표님이 4분이나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공동사업자를 낼 때 필요서류와 그리고 공동사업자를 그만둘 때 필요서류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사업자를 되게 싫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계사무실 8년 동안 하면서 공동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중에 딱 한 분 빼고 다 빠그라졌습니다. 그 한 분은 이제 지금은 제 거래처가 아니지만 그분들은 지금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 사이가 아닌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 서로 감정 상할 거 없고 그냥 형식상의 업무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쉽지가 않죠. 사실 친구니까 좀 더 쉽게 말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빠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사업자 내실 거라고 상담 오시면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왜? 절대로 6개월 이상을 못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저는 그냥 혼자 하세요. 혼자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차피 빠그라져서 혼자 할 거니까. 그래도 공동사업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니 공동사업자에 대해서 필요서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신분증 그리고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요. 이 임대차 계약서는 공동대표의 이름이 들어가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그냥 주 대표 이름만 들어가도 사업자를 내준다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인 경우는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담당자가 또 안 해줄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작성하실 때 공동사업자로 작성해서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공동사업자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이 공동사업자 계약서는 어디에 있냐?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쓰셔도 되고요. 없으시다라고 하신다면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 그냥 직접 작성하십시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본인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먼저 구청에 가셔가지고 인허가를 받고 그러고 사업자를 내러 가셔야 됩니다. 이건 꼭 공동사업자만이 아니라 독립사업자도 똑같지만 우선 구청 가서 허가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기존의 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공동사업자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표님들이 구청 가서 허가를 안 받고 바로 세무서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받는 사업장은 먼저 구청 가서 변경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를 냈습니다. 자, 근데 제 생각인데 6개월을 못 가요. 그래서 빠그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자를 해지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똑같은 서류를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는 이제 주 사업자로 또 변경해서 들고 가셔야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위임장과 인감을 들고 가셔야 돼요. 일단 잘 지낼 때야 같이 가서 하지만 빠그라질 때는 서로 싸우기 때문에 세무서에 같이 갈 가능성보다 혼자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위임을 받는다라는 서류를 들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인감을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동업사업자를 낼 때와 해지할 때 필요서를 알아보았는데, 자, 그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점도 있죠. 장점은 그 분배 비율만큼 수입과 소득을 N방을 하기 때문에 이 누진세라는 걸 조금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혼자 세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세율이 30%라고 가정을 하면 1000 반반한다면 세율이 10% 구간대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해당 갭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 말고 장점이 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일단은 행정적인 업무가 너무 불편합니다. 혼자 가면 안 되고 둘 다 같이 가거나 같이 가지 않으면 위임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필요서류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분의 상황 차이가 다르면 진짜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명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한 명은 의욕이 없어. 그럼 이게 상충이 됩니다.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둘이 버는 거의 절반을 가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놈은 보는 만큼 못 벌어가고 대충 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보다는 많이 벌어가게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사업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입니다. 저번 주에는 새로운 대표님들이 합쳤지만 오늘은 대표님들이 깨졌습니다. 근데 깨질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좋게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친구였지만
악연이 되고, 사업도 사업이지만 친구를 잃게 되는 거죠.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또 다른 친구와 사업을 한다라고 하길래 절대 하지 말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 친구한테 투자금을 달라고 해서 이자를 갚으면서 차라리 갚지, 절대 같이 하지 말고 만약에 할 거라고 한다면 돈을 빌리고 네 직원이라고 생각해야지 같이 하는 거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했지만 그 친구는 우리는 같이 성장할 거다 라고 했는데 반년도 안 돼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 와서 이 말이 다 맞다, 어떻게 알았노?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야 사업자를 많이 보니까 가족들 사이에서도 깨져서 빠그라지는데 친구 사이는 더욱더 쉽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누진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가 좋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공동사업자보다는 혼자 사업자를 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